저희는 몇 가지 이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논란이 뜨거운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 이야기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레깅스 여성들이 평상복으로 최근에는 많이 입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죠? 네, 한 30대 남성이 네. 버스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8초 정도 동영상을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네.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네. 근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2심의 논리는 뭡니까?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심에서는 벌금 70만 원과 성폭행 치유 프로그램을 수강하라는 취지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근데 항소심에서는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항소심에서는 여성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촬영을 했고 엉덩이 부분을 부각하거나 특별히 확대해서 촬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사용되고 있고 네. 해당 여성도 대중교통을 레깅스를 입고 이용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네. 관련 법령을 좀 한번 보시면 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네. 촬영한 경우에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 다른 요건들은 다 충족을 해당하는 하는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제는 이 사진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죠? 네. 판사가 보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촬영이었다라고 본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거고요. 먼저 이 관련해서 대법원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대법원도 이런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 그러니까 네. 찍은 사진의 노출 정도죠. 그 다음에 촬영의 의도나 동기, 네. 그리고 장소, 각도, 거리 등 이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런 추상적인 대법원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이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보면 한 네. 대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 6명의 발목만을 촬영을 했는데 한 300회 이상 촬영을 했는데 네네네. 그 사진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올리기까지 했고요. 아하,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작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중형이 선고된 바가 있어서 네네. 이런 사건과 비교했을 때 왜 이번 건만 무죄가 선고되느냐 이런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손목을 잡은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판결도 있었는데 네. 또 이런 식으로 같이 논란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드네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법률의 요건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냐 이거는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 네. 본인이 성적으로 불쾌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기회에 그 법률의 요건 자체를 객관적인 요소에 네. 추가해서 네.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는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냐. 그러지 않으면 이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거나 그 적은 형량을 선고해서 이런 몰래 카메라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 인식에 맞게 법 체계도 좀 네. 추장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네. 있습니다. 다음 이슈 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서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결심 공판이니까요. 얼마나 네. 했습니까? 네. 징역 1년에서 4년의 이제 상당히 높은 형량을 구형했는데요. 왜냐하면 네.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형을 선고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실무진들 그러니까 보안 담당자 실무자 5명은 이게 지금 증거인멸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지금 결심 공판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례적인 이유를 뭐 이 형이 높다라는 부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이 본 사건 자체는 아시다시피 이 분식회계 사건이죠. 분식회계 사건입니다. 분식회계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본 사건이 기소가 되지도 않는데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중형을 선고하는 게 이례적이고요. 이례적이군요. 예, 이 사건은 이제 실무자들 5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위조, 그다음에 부사장 등 부사장 3명 임원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검찰이 구형을 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역사상 최대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뭐였죠? 네, 검찰이 이제 구형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네. 동원된 인력이나 기간, 그다음에 삭제된 증거의 숫자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 사건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게 지난번에 공장 바닥 아래 뜯고 거기다가 컴퓨터 넣어놨던 그 사건이었던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기소된 이모 부사장의 경우에는 분식회계에 대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거로 예상되던 이제 작년 5월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 자회사죠, 에피스 이 네. 2개 회사의 내부 에피스. 문건들을 이제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고 직원들의 컴퓨터와 핸드폰에서 특정 용어를 이제 서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합병, 네. 미전실, 부회장, JY. JY. 예, 그렇죠. 그렇죠. 이 용어를 이제 검색을 해서 나온 자료들을 전부 삭제했고요. 회사의 서버나 노트북들을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숨겼다가 이제 추후에 이제 발각된 사건인데요. 이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이 죄가 중한데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거대 기업의 힘을 믿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라는 이유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변명을 일삼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변호인이 친족 상도례라는 거를 그 규정을 적용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한자로 풀어보면은 친족끼리 서로 물건을 훔쳤다. 도, 네. 강도, 뭐 절도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네,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친족 상도례는 이 친척들 간에 어떤 절도를 하거나 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이가 엄마 지갑에서 네. 돈을 훔쳤는데 이건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지 네. 이건 법원 갖고 올 문제 아니다.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변호인의 주장은 아마 그게 아니라 증거 인멸에 있어서 친족 간의 특례 조항이라는 게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친족 간의 특례 조항. 예, 그 조항을 적용해 달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조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 인멸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 이 해당 직원들은 마치 회사를 친척처럼 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애사심이 있어서 그런 취지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친족 간의 특례 규정을 좀 유추 적용해 달라. 삼성 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내 가족같이 생각했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피고인의 주장, 그러니까 변호인의 주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혐의 사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처벌을 경감해 달라라는 취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선처를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첫 번째는 본죄, 그러니까 분식회계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무죄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시간을 좀 벌자는 그렇죠. 거군요. 말하자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증거 인멸을 하긴 했는데 검찰이 거의 다 복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상당 부분 복원을 하지 못한 상태다.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네. 그 피해가 있다 수사상에. 네, 복구 프로그램을 돌렸으나 이제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3번째가 친족 간의 특례. 그러니까 친족 간의 범행 증거 인멸을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고려해서 선처를 해달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뉴스데스크에 보도가 됐는데 집을 분양을 받았는데 숲세권이다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앞에 밀어보니까
바로 앞에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 있었다. 이거 네.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네, 주십시오. 경기도 고양시 타운아파트 공사 현장인데요. 원래 이제 분양 당시에는 그런 설명이 없었는데 지난달 공사 현장에서 인근 숲을 벌목하다 보니까 네. 공동묘지가 수십 기가 드러났다. 그래서 일부 주택에서는 바로 테라스를 통해서 공동묘지가 보일 정도다. 그래서 묘세권이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묘세권이요. 있는데 네. 결국 수분양자, 분양받은 분들은 사기 분양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회사, 그러니까 시공사 측에서는 GS죠? 네, GS건설 측에서는 아니다. 이 본인들이 이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반드시 현장을 이제 방문해서 청약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수분양자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으로 가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이슈들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